여러분, 육모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후회를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이 5가지를 몰라서 시험장에서 엄청 많이 미끄러져서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걸 시험이 끝나고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만 제대로 해두면 육모에서 자기 실력보다 낮게 나오는 일이 90% 이상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육모는 그냥 한 번 치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부족한지, 앞으로 뭘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점입니다. 근데 실력은 80인데 시험장에서 60이 나오면 피드백 자체가 꼬여버립니다. 점수를 사수하고 제대로 된 피드백을 위해서라도 이 영상을 반드시 집중해서 보세요. 첫 번째는 시험풀이 순서랑 타임라인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시험장 가서 그냥 잘 풀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닙니다. 수능은 문제를 잘 푸는 시험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점수를 최대로 뽑는 시험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력만으로는 안 되고 운영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국어에서 문학 먼저 할지, 독서 먼저 할지, 언매에서 몇 분 쓸지, 독서로는 얼마나 빨리 끝낼지, 이런 걸 시험장에서 고민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매우 긴장되어 있는 촉박한 상황에 있는데 시간은 또 계속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판단도 하고 선택까지 해야 하면 문제를 푸는데 써야 할 에너지가 이미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 풀이 루틴을 미리 고정해 놓는 겁니다. 어떤 순서로 풀지, 어디까지 몇 분 쓸지, 막히면 언제 넘길지, 이걸 생각 수준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 내가 빠른지 느린지를 판단할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은 문제 10개고 30분 남았는데 괜찮은 건가?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계 딱 보고 지금 5분 밀렸네, 페이스 올려야겠네, 이 판단이 바로 나와야 해요. 두 번째는 실전처럼 전체 시험을 최소 한 번은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머리로만 계획 세우는 거랑 실제로 손으로 끝까지 굴려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집에서 푸는 거랑 시험장 느낌은 아예 다른 게임이에요. 긴장감도 다르고 집중력도 다르고 쉬는 시간 지나고 다음 과목 들어갈 때의 피로도도 다릅니다. 실력 100이 있어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면 시험장에서는 70밖에 못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실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실전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자기 점수를 안정적으로 뽑아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서는 문제 자체보다 상황이 사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과목 실무를 많이 안 쳐본 현역 학생들은 하루날 잡아서 실제 수능 시간표대로 쭉 한번 돌려보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국어 보고 쉬고 수학 보고 점심 먹고 영어 듣기까지 포함해서 진짜처럼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과목만 잘 보는 연습이 아니라 시험 하루 전체를 운영하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 해도 시험장에서 멘탈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저는 중요한 모의고사마다 과목별 실무 하나씩 들고 평소에 잘 안 가는 다른 스터디 카페에 원정을 가서 낯선 상황을 일부러 만들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개념이랑 기출을 끝내는 겁니다. 학생들이 육모 전까지 최소 어디까지는 해야 하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명확합니다. 개념이랑 기출은 끝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끝냈다의 기준이 한번 풀어봤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냈다는 건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개념을 안다는 건 그냥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이면 실전 개념까지 포함해서 왜 여기서 이걸 떠올려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국어면 빈 지문을 보면서도 내가 배운 독해 태도를 스스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문장이 핵심이고 왜 이 선지가 맞는지 말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기출도 똑같습니다. 문제 하나 풀고 왜 맞는지 설명 못하면 그건 공부한 게 아니라 해설이 익숙해진 겁니다. 수능은 똑같은 문제를 안 냅니다. 대신 사고방식은 계속 반복해서 냅니다. 그래서 기출 공부의 목적은 정답 외우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고를 해야 하는지를 몸에 넣는 거예요. 많이들 기출 여러 번 봤다고 하는데 막상 시간을 재고 설명하면서 풀어보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봐도 기출에서 익힌 판단 기준을 그대로 끌고 와서 적용할 수 있어야 진짜 끝낸 겁니다. 이게 되는 순간부터 성적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혹시 아직 수학에서 실정 개념과 기출을 6월 전에 끝내지 못할 학생이 있을까봐 강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만점자의 사고과정이라는 제 강의이고 실정 개념과 기출 강의를 3주 만에 커리대로 따라오면 끝내게 해주는 강의입니다. 수원2 5개년치 4점 전문항을 다 풀이하고요. 기본 개념 공부 끝냈다면 이 강의만 수강하면서 반복 복습하시면 육모에 필요한 공통 실정 개념과 기출 공부는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육모 전까지는 송을시 해설지 실물 교재를 무료로 드리고 특별 할인도 진행하니 필요한 학생들은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문학 연계 작품을 가볍게라도 훑어보는 겁니다. 이건 많은 학생들이 착각합니다. 연계를 깊게 파서 점수를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조금 빗나갈 수 있어요. 문학 연계의 핵심은 점수 상승이라기보다 시간 단축과 멘탈 안정입니다. 이 내용은 직전에 11만 조회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작품 딱 봤을 때 이거 본 적이 있는데 이 느낌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낯선 시험지 속에서 익숙한 게 하나 보이면 뇌가 안정되거든요.
문학은 특히 작품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첫 독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해석 시간이 줄고 판단도 빨라져요. 결국 그 시간은 독서나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깊게 한 작품을 오래 붙잡는 게 아니라 얇게 여러 번 보는 겁니다. 줄거리, 핵심 정서, 대표 포인트, 갈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만 잡아도 충분해요. 특히 소설은 장면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 줄거리와 인물 관계를 같이 잡아야 하고 시는 주제 의식과 주요 시어의 느낌 정도만 정리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패턴 세팅입니다. 이건 제가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육모 보고 와서 심지어 수능 보고 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라서 머리가 안 돌았다, 잠이 덜 깼다, 컨디션이 별로였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핑계입니다. 수영 선수가 물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수능은 원래 그 시간에 보는 시험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 몸을 세팅해야 하는 거예요. 시험 시간대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 당일 문제가 아니라 그 전 생활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능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너무 늦게 자는 습관 끊고 가능하면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 공부하는 식으로 뇌를 훈련시켜야 해요. 특히 N수생이면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공부량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점수는 그 공부량이 시험 시간에 작동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육모 전에는 엄청 대단한 걸 새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실전에서 점수 차이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풀이 순서 정하기, 실전 시뮬레이션 해보기, 개념과 기출 설명 가능할 때까지 끝내기, 문학 EBS 가볍게 훑기, 생활 패턴 수능형으로 맞추기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육모는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실력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후 공부 방향이 정확해져요. 육모를 망한 채로 받아오면 본인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실력대로 보고 오면 어디를 고치면 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혹시 모의고사 전후로 공부 방향을 혼자서는 잘 못 잡겠다 하는 분들은 아래에 컨설팅을 신청 주시면 제가 직접 커리큘럼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능 수석 아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